푸른 교실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네. 그런데 거의 10년 넘게 만나고 나서야 전시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사이에 뭐 하신 적은 없는 거죠? 이 아이들 데리고 뭐 전시한 적은 없고요. 네. 이제 자화상 시리즈 중에 이 아이들을 이제 그려야겠다. 글쎄 꽤된 것 같은데 그래서 사진사를 좀 모아갖고 작업을 시작했죠. 그래서 그런가 아이들하고도 자화상 같은 프로그램 많이 한 것 같아요. 미술 시간에. 네, 자화상 프로는 많이 하고 네. 얼굴 표정도 좀 많이 음. 애들한테 좀 시켰죠. 나중에 사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셨어요? 그게 10년 전부터 기획이 된 거예요? 10년은 아니고 한 5, 6년 전부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인물은 이게 처음이라 시작하기가 사실은 조금 좀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해놓고 시작을 했어요. 아이들이 자기 얼굴 나온 거 어떻게 반응이 어때요? 뭐 나온 애들은 뭐 쭈삣쭈삣하고 안 나온 애들은 좀 서운해하고 자기 얼굴 좀 다시 낼까 싶던데. 그 수많은 아이들 표정이 있었을 텐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셨습니까? 느끼는 대로? 일단 네. 글쎄 아이들이 카메라에 적응하는 좀 친구들도 있고 또 이제 사진 찍으면 또 피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카메라에 쉽게 적응하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작품에 선정되기가 좀 쉬웠고 피하는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작품이 나오지 않아갖고 저도 좀 아쉽긴 해요. 그렇죠. 네. 일단 전시를 하게 되니까 네. 좋긴 하죠. 좀 부담도 되고. 그 이번에 푸른 교실이 또 이제 정리가 되면서 그게 이제 그러게 어떻게 우연히 맞아갖고 뭐랄까 이렇게 이제 푸른 교실에 이기영 선생님도 이제 유정의 미를 거두시지 마침표로 어떻게 전시하고 같이 되어서 저도 나름 이제 잘 되었다 싶기도 하고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래요. 처음에 푸른 교실 오셨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오신 거였어요? 처음에는 뭐 못 모르고 왔죠. 그냥. 그쵸. 애들 그냥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지 뭐 무슨 특별히 마음을 먹고 온 건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또 오래 할 줄은 몰랐죠. 올해가 얼마나 하신 거죠? 10년은 했죠. 뭐한 1년 하고 말도 안 했는데. 싶었는데 이게 어떻게 계속 하다 보니까 10년씩이나 하게 됐더라고요. 독한 사람! 독한 사람은 아니고. 네, 아유, 진짜. 저는 띄엄띄엄 봤거든요. 그렇죠. 띄엄띄엄 봐서 매일, 거의 일주일에 며칠씩 본 거 아닌가요? 아니,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 일주일에 한 번씩?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름 캠프 꾸준히 참가하고. 그 다음에 축제 때 이제 애들하고 같이 또. 그쵸. 가지고. 그러니까 뭐 애들하고 어울리는 시간은 꽤 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원래 아이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남자였습니까? 그건 모르겠고요. 단지 이제 제가 그동안 애들을 좀 많이 지도했죠. 입시생으로서. 입시 지도. 네, 학원에서 아이들을 이제 대학을 보내는 쪽으로 이제 많이 했죠. 그쪽 아이들은 그래도 이제 그림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준비된 마음으로 온 아이들이고, 푸른 교실은. 여기 아이들은 이제 그림을 좋아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그게 과정이니까. 달랐네요. 네, 좋아하게 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10년 전에 제 모습 보니까, 아이고, 머리도 숱도 많고, 몸도 훨씬 더 허리우리하던데. 푸른 교실 10년, 2년 동안 하면서, 나 잘했다. 스스로에게 칭찬? 할 만한 일이 있었나요? 글쎄, 일단 아이들이 네. 수업하면서 그래도 아이들하고 교감할 때가 가장 좋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사실 상처도 많이 받기도 하고. 그쵸. 네.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 또 치료도 해주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아이들한테 사랑도 많이 받아서 제 어떤 자존감도 많이 올라갈 기회도 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서로 주고받는 게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하고 교감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아이들하고 접근을 잘 못해갖고 상처받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러면서 또 아이들하고 이제 친해지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하다 보니까, 아, 푸른교실 아이들의 이런 자아상으로 작품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어떻게 드신 거예요? 처음에 이제 아이들의 어떤 그 자기들의 어떤 본 모습을 네. 찾아서 보기를 좀 원했기 때문에 아, 아이들 그러니까, 자화상 시리즈를 시작을 했었는데 네. 결국은 이제 저도 이제 저를 내면의 어떤 모습을 봐야 새로운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자꾸 미술이든 그림이든 저도 자꾸 이 멀리 있는 걸 찾기보다는 가까이 있는 쪽을 먼저 보는 것이 우선이다 싶어서 아이들 자화상과 시리즈 먼저 할 때 그때부터 이제 염두에 두고 시작을 했죠. 그래서 사실 자기 보는 게 굉장히 어렵고 또 자기를 또 봐도 잘 몰라요. 변하니까. 그래서 자기 모습이 굉장히 찾기가 어렵다는 것을 하면서 계속 느끼고 있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네. 저도 40대 됐을 때 네. 선택의 기로가 있었어요. 쉽게? 돈을 벌러 갈 건지 아니면 작품으로만 갈 건지. 근데 두 가지가 다 사실은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그쵸. 원래 어려운 건데. 네, 그래서 사실 그러면 두 개 다 못하면 잘하는 거? 하나는 내가 버려야 되는데 그 중에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한 몇 년을 계속 고민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강남에서 이제 학원에서 잘 나가는 강사였는데 그러셨군요. 버리고 그냥 작품만 하자. 고생의 길로 들어선 거죠. 힘든 그 40대 그 고난. 야. 그래서 제가 푸른교실하고 굉장히 애착이 가는 게 네. 저도 사실은 경제적으로는 가장 힘들 때고 그 아이들하고도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힘들 때의 그 기간이라 서로 사실은 그런 면에서 좀 감정 교류가 좀 자연스럽게 되지 않았을까. 제가 나가서 제 밥벌이 하고 뭐 그리고 여유 있게 살았다 그러면은 사실 아이들하고 교류가 사실 쉽지는 않았을 텐데 푸른교실 가면 애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 조용히 해. 떠들지 마. 아, 제잘. 네, 그 이미지가 제일 강하고. 그 소리를 형성화시킨 거네요. 시끄러운 아이들의. 그러니까 아이들이죠, 이제 3세가 사실은.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저 아이들하고 같이 매칭시킨 게 3세가 또 제 아이들이에요. 아. 그래서 나의 또 자화상이 또 참되고. 네, 나의 이미지도 있고. 진짜 어깨 위에 참새가 앉았나 보다. 상상을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아닐 수도 있다. 이거는 뭔가 상징인가 보다. 네. 그랬어요. 사실은 이제, 예. 뭘 내가 여기다가 이제 어떤 이미지를 붙인다는 것은 아이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상황 설명을 하는데 도움이 좀 많이 돼요. 왜냐하면 붓으로 그렸을 때 사람들이 이제 상황 설명이 쉽게 되는데, 네. 이 입체니까 사실 상황 설명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래층에 있는 그 이제 여름 캠프 같은 경우도. 그쵸. 그 얼굴들 다. 이제 여름 캠프 아이들하고 다 같이 이제 여름에 놀러 가서 찍었는데, 네. 저게 과연 이제 여름 캠프인지 겨울 캠프인지 뭔지 아무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물고기가 다니고. 네, 물고기 애들하고 뭐 물가에서 수영하면서 송사리 잡고 피라미 잡던 거 하고. 아쉽다. 그거 뜻 알았으면 제가 비디오를 옆에 전시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놀이 가면은 아이들이 제일 먼저 이제 튜브 갖고 놀고 뭐 하는 거나.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산에 가면 뭐 꽃이 있고 뭐 참새 있고 해서 그런 그 어떤 이미지들을 따로 이제 굉장히 압축해서 생각해요. 붙여놓고 농으로 해서 네. 이것이 이제 거기 여름 캠프를 가본 친구들은 딱 아는. 이게 뭔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기들은 아는 코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코드를 좀 심어 놓음으로써 좀 상황 설명을 좀 더 알 수 있게 쉽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런 참새나 물고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된 거죠. 아이들하고 저기 삼성 회도. 이거는 아쿠아리움이니까.
그걸 쳐다보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셨군요. 그렇죠. 아쿠아리움 가서 어항에서. 영화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족관 가서 보기도 했죠. 참 별의별 체험. 그렇죠. 많이 했죠. 참 이게 아쿠아리움이었구나. 원래 이제 저 상어도 놓고 막 그래야 더 되는데 큰 고기는 좀 안 어울리고. 네, 근데 그건 좀 너무 그래서 작은 거는 아이들도 가장 중요한 게 자기의 그 모습을 찾아서 결국은 자기가 뭘 좋아하고 또 자기가 또 앞으로 뭘 해야 할지 사실 그걸 찾는 게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거 뭐 공부를 잘하고 뭐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세월이 해결해 줄 문제지만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찾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그 부분은 그래도 건드려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만약에 이제 아이들이 그런 부분을 찾았다면 시기적으로 지금 뭐 힘들어도 아이들은 그래도 충분히 버틸 만한 힘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제 그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찾기도 어렵지만 찾아도 아무래도 이제 버텨낼 힘들이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자화상 시리즈를 하면서 아이들한테도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꿋꿋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했죠. 뭐 큰 바람이 있겠어요. 그 애들이 어느 날 문득 와가지고 네. 지나가는 말로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뭐 이런 표현하고 그런 적이 있나요? 툭 하면서 그냥. 글쎄요, 우리 아이들이 뭐 그런 말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말보다는 마음이 먼저. 마음으로. 그렇죠. 눈빛 그런 그 하고 또 뭐 인사 한마디에 그런 걸 많이 느낄 때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한테 조금 이제 내가 사랑을 받는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오히려 이제 더 아이들하고 이게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는 스스로 공부를 가르치는 것보다 아이들이 뭔가 스스로 하고 싶은 것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부분을 사실 저도 이제 더 많이 건드려줬으면 할 텐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도 좀 있고 한두 번씩은 자기들이 이제 사용을 했으니까 이게 담요의 모양 그대로입니까? 네, 그대로예요. 그렇구나. 그 담요 기억을 제일 먼저 하더라고요. 아주 몇 명이 얽혀서 그냥 다치게 그냥 울고 꼭 이러면. 네, 꿀밤을 맞는. 이게 꿀밤이구나. 꿀밤을 맞는 그 과정이에요. 벌칙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즐거워요, 벌칙이. 그렇죠. 애들은 이렇게 어울려 노는 게 참. 이 친구는 나비예요? 네, 원래 저 리본이 나비 리본이 묶여있어요. 네. 그거 보면 실제 나비가 진짜 나비가. 들어가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갖고. 애들이 가면을 가지고 프로그램 하면서 자기 내면에 얘기 많이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나비가 되게 애벌레에서 이제 팍 펴서 날아가는 거니까 아이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자기 어떤 원하는 대로 애벌레에서 이제 나비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도 나비를 넣고 싶었어요, 사실은. 왜 참새를 넣지 않고? 좀 조용한 아이였나요? 조용했죠. 약간 좀 느낌은, 네, 친구들하고 잘 어울렸고. 그래서 외국에서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의 아이였으니까. 이경선도 다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워낙 많이 거쳐가서. 이게 나이 때문에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아요. 저도 그러는데 생각이 갑자기 안 나요. 단어가 안 떠올라가고. 여기 이제 얼음치예요, 얼음치인데 애들 보고 이제 항상 떠드니까. 야, 조용히 해야지 물고기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얼음자를 붙여서 얼음. 얼음. 그래서 그게 얼음칠을 붙여놓은 거예요. 진짜 이게 하나 갖고 좀 조금 이제 저기 한 건데. 저는 이제 아이들하고 구름산에 올라갔었는데 네. 구름산을 같이 놀러간 풍경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꽃이 자주꽃이 많이 폈었나요? 이게 이제 봄에 올라가서 봄이라서? 네, 봄꽃을 표현을 했죠. 제가 이제 구름산을 자주 다니니까 구름산이 어디 있어요? 광명시 있어요. 광명시에? 네. 아, 이게 꼭 봄 색깔이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알아서 해석하는 네, 달라지는 거니까 사실 제가 뭐 이랬다고 해서 딱 그 받는 사람이 그렇게 똑같이 받아들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가 겪었던 경험이나 환경이 다르듯이 보는 사람도 분명히 경험이나 환경이 다를 것이니까 받아들이는 건 분명히 작가하고는 같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작가가 이제 어떻다고 얘기는 하더라도 보는 사람은 분명히 이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항상 있으니까. 그래서 작품은 가급적이면 일단 먼저 본인이 이제 알아서 판단.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가장 더 중요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죠. 그러면 이제 분명히 아이들하고 이렇게 헤어지는 인사 제대로 못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래도 계속 또 연결해서 자주 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자주 못 보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저도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자꾸 이렇게 작품을 전시를 함으로 해서 네. 아이들하고도 계속 또 연계도 되고 소통도 될 거니까. 저는 단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좀 더 열심히 해서 자기가 좀 나름대로 좀 재밌게 살았구나. 뭐 저는 잘 벌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그래도 한 인생 하고 싶은 대로 잘 살기를 바랄 뿐이고 그리고 언젠가 다시 또 계속 저는 이제 작품 이렇게 전시를 함으로 해서 아이들하고 또 연계가 될 거니까 그래서 꾸준히 그런 이제 관계를 맺어가고 싶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기영 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이기영 쌤. 이기영 쌤한테 네.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고 그쵸? 참 제가 생각해도 쉬운 일이 아닌 걸 참으로 좀 대단한 일을 하셨고 그리고 또 서운하시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삶의 또 한 과정이고 또 다른 길로 가는 데 있어서 또 분명히 좋은 징검다리니까 앞으로 아마 더 어떤 바람직한 일들을 하기 위한 쉼표이자 아마 마침표니까 너무 아쉬워할 것도 없고 또 나중에 좀 더 큰 일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더 힘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고 당분간은 좀 그래도 그동안 아이들 가르치면서 허약해진 그 건강을 조금만 더 추스려서 좀 더 나중에 좀 힘차게 밀고 나갔으면 하는 걸 바라요. 이 절제된 이 선생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